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대략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린 것 같아요. 문제가 좀 많았고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어서 시간을 좀 드렸는데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황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요구사항을 보면서 바로바로 좀 해결을 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오리를 생성하고 날게 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클래스 오리 필요하겠죠? 설계도 없이는 객체를 못 만들 거고 타입으로도 쓸 수 없으니까요.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안쪽에서는 출력문,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라고 하는 출력문을 넣어줘야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의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자, 오리 클래스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도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해결이 된 상태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와 메서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 게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청둥오리라고 하는 것과 흰오리를 생성하고 날게 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다라는 건 오리 클래스는 필요가 없어진 걸까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리 클래스는 과연 필요한 존재일까요? 이 문제를 봤을 때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요구한 대로만 생각을 하고 풀어보자면 청둥오리 클래스 하나, 그 다음에 흰오리라고 하는 클래스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거고 풀 때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 녀석한테도 필요하겠죠. 둘 다 날개로 날아간다고 했으니 이렇게 하면 일단 두 번째 요구사항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우리가 또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리 계열의 클래스의 날다 메서드가 중복이 됐다. 그래서 중복을 제거해 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 청동오리와 흰오리가 있는 상황인데 오리가 날개로 날아간다 라고 하는 출력문을 뱉는 날다라는 메서드를 얘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한테는 오리라고 하는 클래스도 이걸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녀석들이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서 가질 게 아니라 오리라고 하는 저 클래스를 상속받게 한다면 이 오리가 날개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똑같이 얻어낼 수 있다.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왜? 물려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상속을 사용해서 처리를 했는데 고무오리를 추가하고 날개를 하래요. 근데 고무오리는 여기도 날아갑니다네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는 이거는 설명이니까 읽어보시고 빼고요. 고무오리 클래스 하나 만들어주고 오리를 또 상속받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또 그냥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만 하고 다음 문제로 가보면 여기서 이제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겠죠. 고무오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고무오리는 말 그대로 고무로 만들어진 오리일 텐데 날 수 없게끔 만들어 달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날 수 없어요 라는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문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이러면 얘는 날다라는 메서드를 새로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죠.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원래 오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날다를 활용했고 그 활용한 거 대신 활용을 할 때 실제로 해야 되는 기능만 고무오리가 원하는 대로 바꿨을 뿐인 거죠. 자, 지금 이 상태까지만 왔을 때 일단 한 가지 체크하고 갈게요. 제가 아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자식은 또 자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모는 자식을 여러 명 가지는 거 당연히 되겠죠? 되니까 지금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오리라는 부모한테 자식이 3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현실 상황으로 봐도. 부모가 자식을 여럿 가질 수 있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여럿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자식 하나가 여럿 부모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의미적으로 이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진짜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낳아주신 부모님과 길러주신 부모님과 이런 의미로 갈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면 이건 불가능하죠. 자바에서도 이건 안 됩니다. 이제 문제를 더 풀다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6번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자, 고무오리 반응이 좋아서 고무2 오리를 추가를 하고 날개 해달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고무2 오리 클래스가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일단 그냥 이 상황만 놓고 딱 해결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알다 메서드가 어쨌든 또 오버라이딩 된 거 자체가 중복이 또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제거를 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고무오리가 재정의한 날다와 고무토오리가 재정의한 날다, 이 녀석의 근원은 어디예요? 오리 클래스에 있는 날다예요. 그럼 결국은 이거 하나고요. 우리는 물려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한 건데 이 오버라이딩 된 코드조차도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인 메모리를 차지한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똑같은 타이핑을 한 건 맞으니까 이 부분을 제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오리가 있고 흰오리, 청둥오리, 그리고 고무오리, 고무투오리 이렇게 자식들이 있어요. 각각 다 상속을 받게 될 건데 이 상황에서 날다 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렇게 있었고 이 메서드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물려받겠죠? 이렇게 물려받는데 이렇게 물려받은 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색깔을 입혔어요. 본인만의 색깔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이게 오버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얘도 똑같은 작업을 했던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둘이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 둘의 중복을 제거를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얘는 오버라이딩을 똑같은 방식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무토오리가 지금 문제의 이유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오리 클래스를 상속받는 이 과정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는 이 중복을 없앨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고무오리는 날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상속을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이미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부모가 얘한테 본인 걸 물려준다면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이거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고무토오리는 고무오리를 상속받게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따져보려면은 지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필요하죠. A-B 테스트. 자, A is B. 어때요? 문제 없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오리에서는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고무오리도 오리잖아요. 그죠? 오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리 계열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를 두고 그 밑으로 자식들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 포함 단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8번. 자, 여기에서는 이제 자바에서 다중상속이 불가능하다. 상속으로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 이거는 자바에서 다중상속이 불가능하다. 상속에는 한계가 있다. 복잡한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고모리 계열의 중복을 제거를 해라. 그리고 복잡한 상속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모든 오리 계열 클래스들은 부모 클래스가 오리여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해결했던 그 고무2 오리를 고무오리를 상속받게 하는 이 방식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 상황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상황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어쨌든 모든 오리 계열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오리로 가진 상태에서 이 중복을 제거하려면 이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래요. 그럼 결국에는 저 고무토 오리가 물려받은 메서드는 이거죠. 이게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거를 오버라이딩을 해버리면 이게 중복이 돼서 또 안 되니까 오버라이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리를 상속받아서
이 메서드를 물려받은 걸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식 하나를 배울 겁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자, 아까 제가 기본적인 상속의 방식이 A is B였어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상속에서의 필요한 방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실 거는 A 해서업이에요. 해서업이. A is B는 A는 B다 라는 뜻이고요. A 해서업이 이건 뭐예요? A는 B를 가지고 있다겠죠? 실제로 이걸 구성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A 해서업이라는 이 구성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많이 써봤어요.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활용한 적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써오던 방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놓기만 할 겁니다. 자, A 해서 B, A는 B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고무투 오리 클래스 안쪽에서 제가 하려는 건 이런 겁니다. 객체를 만들어낼 거예요. 누구를? 고무오리 객체를. 그리고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필요해요. 어쨌든 실행하기 위해선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A 고무오리가 들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날다를 실행할 겁니다. 이러면 고무투 오리는 지금 고무오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성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객체 만들어서 변수에 연결하고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눌러서 메서드 실행하는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이 했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결과도 잘 나올 거고요. 이게 구성 방식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상속 말씀드리면서 단순히 코드 재사용만의 목적이 아니다.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할 때 사용을 한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단순히 코드 재사용만의 목적이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게 이 녀석입니다. 클래스 안쪽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실질적인 더 코드 재사용을 더 구성 방식이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진짜 온전하게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 목적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오버라이딩은 똑같이 했지만 그 안쪽의 내용을 중복하지 않은 거고 우리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여기서 활용한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중상속이 안 된다라고 한 말은 어떤 거냐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바에서의 상속은 여러 개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익스텐즈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상속 개념을 쓰고 있는데 오리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다. 근데 고모리한테도 받고 싶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가 둘일 수 없다. 자식은 부모가 하나여야 된다. 이 얘기였죠. 실제로 그런 의미로 잡아도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심도 있는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익스텐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속을 배우고 있어요. 상속이라는 거는 이네리텐스라고 해서 단어가 좀 달라요. 실제로 상속은 이네릿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익스텐즈라는 워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확장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상속의 개념이 맞습니다. 근데 익스텐즈 말고 하나가 또 나와요 나중에. 임플리먼트. 제가 철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는 여기서 쳐볼까요? 여기서 치면 어차피 나올 거니까. 이거. 이런 뜻으로 단어가 하나 또 나와요. 임플리먼트. 이 녀석도 상속이에요. 근데 익스텐즈로 상속을 하는 것과 이 임플리먼트로 상속을 하는 거는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임플리먼트는 다중 상속도 가능해요. 방금 안 됐던 올이랑 고무올이 둘 다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얘는 됩니다. 자, 예시로 뭐가 좋을까? 실제로 나와 있는 게 없나 보네요. 이거 말고 그러면
들어가면 이 녀석도 있을 법한데 얘 말고 여기로 가봐야겠네요. 자, 지금 이게 뭔지는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사용했던 익스텐즈 하나 써있죠. 그럼 결국 이 녀석은 지금 부모 클래스일 거고 얘는 지금 자식 클래스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임플리먼트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얘는 심지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중 상속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익스텐즈 이 상황일 때 안 되는 거예요. 확장의 개념일 때. 근데 임플리먼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는 돼요. 근데 왜 되는지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거를 이제 한 내일은 안 될 것 같고 내일이려나?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주중에 어쨌든 이런 진도가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 배울 내용들이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가보죠. 자, 여기서 얘가 이제 복잡한 상속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적절하지 못하네요.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문제인 로보도리가 작동하게 해주세요 가지고 이 문제까지 같이 통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진짜로 복잡한 상속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상황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추가된 게 로보돌이에요. 로보돌이. 이 하나만 추가가 됐어요. 그렇다라는 건 로보돌이 클래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수용하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이 상태에서 로보돌이는 날아야 되고요. 떠다녀야 돼요. 그냥 오리는 날고 수영해요. 흰오리 날고 수영해요. 고무오리는 못 날고 떠다녀요. 못 날고 떠다녀요. 근데 얘는 날아야 되는데 떠다녀요. 자, 그리고 오리 클래스가 날고 수영한다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고무오리가 날다랑 수영하다를 상속을 받아서 둘 다 오버라이딩을 했죠. 날아가지 못하고 떠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고무토오리는 고무오리를 상속을 받았어요. 이 문제 자체는 지금 복잡한 상속을 써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복잡한 상속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로보도리가 어떻게 하면 메서드의 중복 없이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리, 그리고 고무오리, 그리고 로보도리예요. 이게 이제 메인이거든요. 오리가 날고 수영해요. 자, 고무오리가 이 두 녀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 색깔을 입혔죠? 날지 못하고요. 떠다녀요.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로보도리는 날아야 되고 떠다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지금 얘가 이렇게 상속받은 상황 이 상태인데 로보도리가 오리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면 얘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면 날긴 나는데 수영하죠. 그럼 수영하다를 오버라이딩 해야겠죠. 그러면 이 수영하다 오버라이딩한 결과가 이 녀석과 중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고무오리를 상속받으면 수영 떠다니는 건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날다를 오버라이딩 또 해야겠죠. 날아야 되니까. 그럼 이거랑 또 중복이 되겠네요. 그쵸? 어느 걸 부모로 선택하든지 간에 이 로보도리는 지금 하나밖에 만족을 못해요. 하나는 만족을 아예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완전히 복잡한 상속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려면 사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고무오리가 오리를 상속받게 하는 게 아니라 로보도리한테 오리를 상속받게 해요. 그러면은 오리 거를 받아오겠죠. 받아왔는데 얘는 날아야 되는데 수영을 못해요. 떠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보도리를 이렇게 상속을 받았고 고무오리가 로보도리를 상속받게 하면 이게 넘어오겠죠. 넘어왔는데 날다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겠네요. 중복 있나요?
이러면 중복 없어요. 이거 코드로 그대로 옮겨볼게요. 자, 고무오리가 오리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로봇오리를 상속받게 할 거고요. 여기도 뭐 여기는 그냥 두고요. 자, 이게 로봇오리한테 오는데 못 날아요는 여기가 아니라 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런 중복이 없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여기 오리를 안 써줬죠 제가?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진짜 메서드의 중복은 없고 출력 결과도 문제없이 잘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네, 근데 어떤 게 복잡한 거예요? 우린 지금 이거 봤나요? 이거 맞아요? 로보도리는 오리다. 로보도리는 오리다는 맞죠? 근데 고무오리는 로보도리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걸 무시하고 상속을 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상당히 안 좋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여기서 완전히 멈추고 더 이상 프로그램이 진행될 게 없다. 그러면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 합리화를 해가면 허용치를 높여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상속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옳지 못하다. 이게 진짜 복잡한 상속에 대한 예시로 딱 들어맞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전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고무오리를 상속받게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가 아마 있을 건데 자, 정답을 올려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고무오리한테 상속받게 한 과정이 이제 복잡한 상속이라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로보도리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상 다음 문제랑 거의 연결되는 녀석이었습니다. 정답을 열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문제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가지고 딱 제가 설명드린 의도랑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상속을 통해서 실제로 메서드 중복을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복잡한 상속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까지 짚어봤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복잡한 상속을 쓰지 않고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문제가 딱 이 상태였는데 로보도리는 제가 만든 거지만 여기서 복잡한 상속을 안 쓰고 하려면 여기도 아직 안 바뀌었군요. 자, 여기서 얘는 그냥 오리를 물려받으면 되고요. 오리 상속받는 건 문제가 없죠. 로보도리는 오리가 맞으니까. 고무오리도 오리가 맞죠.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는 써야 돼요. 날아야 되고 떠다니는 걸 써야 돼요. 근데 오리를 상속받았으니까 나는 거는 그냥 쓰면 되겠네요. 있는 거. 그럼 수령하다는 고무오리가 가지고 있는 걸 쓰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여기다가 고무오리 타입으로 하나 만들어서 객체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한테 이제 명령을 할 건데 이때 수용하다라는 메서드는 실행하려면 필요한 거니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안쪽에서 이 녀석한테 수용하다. 이러면 복잡한 상속을 쓰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드 재사용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그 기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코드의 재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필수로 체크해가면서 중복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 여기에 강박을 느낄 필요 없어요. 구조가 상속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뭐 해서 처리를 하는 것도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고 이런 느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구성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오리 시뮬레이션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상속에 대한 개념을 직접 사용을 해보셨는데 이제 내일 수업에서는 이 상속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걸 느껴보실 거예요. 이게 오늘은 완전 기본적인 상속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내일은 조금 상속의 심화적인 부분을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